혹시 밤 11시쯤 이불 속에서 인스타그램을 열었다가 1시간 뒤에 정신 차려보니 자괴감만 가득 안고 화면을 끈 적 있으신가요? 친구는 발리에서 석양 사진을 올리고, 동기는 승진 축하 꽃다발 셀카를 올리고, 나보다 2살 어린 후배는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며 해시태그를 줄줄이 달고 있는데, 나는 이불 속에서 내일 출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스크롤을 내릴수록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고 나만 제자리인 건가 하는 생각이 차오릅니다. 이번엔 진짜 앱 지워야지 결심하고 삭제까지 했는데,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앱스토어에서 다시 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책이 시작되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 루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삭제하고 다시 깔고 자책하고 또 삭제하고.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자책의 루프에 갇혀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면의 숲. 먼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앞서 살펴본 모든 사례들, 사실 그건 절대로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SNS를 끊지 못하는 건 성격 탓도, 게으름 탓도,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뇌 안에 있는 아주 오래된 생존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 깊숙한 곳에 아몬드 크기만한 편도차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쉽게 비유하면 건물 천장에 붙어 있는 화재 정보기입니다. 진짜 화재가 아니라 토스트가 살짝 탔을 뿐인데도 삐삐삐 경보를 울리잖아요. 편도체도 정확히 그렇게 작동합니다. 실제 위험이 아닌데도 뇌가 조금이라도 위협의 냄새를 맡으면 곧바로 비상경보를 발령하는 겁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배고 불안감이 확 밀려오고 기분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이 모든 신체 반응의 총지휘자가 바로 편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경보기가 바로 석기시대에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수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부족 생활을 하던 시절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때는 환경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족에서 뒤처지면 사냥감도 못 받고, 무리의 보호에서 밀려나 혼자 사자나 하이에나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뒤처짐은 곧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뇌는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생존 위협으로 분류하고 온몸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석기시대에는 목숨을 살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기시대 뇌를 가진 채로 2026년에 인스타그램을 여는 순간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편도체는 친구의 여행 사진을 보고 나는 무리에서 뒤처지고 있어, 위험해 라며 경보를 울립니다. 여러분이 열등감이 많아서가 아니라 화재 경보기가 토스트 연기를 진짜 화재로 착각한 오작동인 거예요. 소방차까지 출동시킨 셈입니다. 2013년 독일 훔볼트 대학교 연구에서 페이스북 사용자 600명 이상의 감정 변화를 추적했더니 사용 후 가장 많이 보고된 감정은 부러움이었고, 이것이 생활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특히 타인의 여행 사진이나 행복한 일상을 많이 볼수록 부러움의 강도가 높아졌는데, 참가자 대부분은 자신이 부러움을 느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식적으로는 그냥 심심해서 봤어 라고 말하지만 의식 아래에서 비교 회로가 이미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뇌영상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fMRI로 뇌를 촬영한 결과 사회적으로 배제당했다고 느낄 때 활성화되는 전대상 피질이라는 영역이 물리적으로 몸을 다쳤을 때 통증을 처리하는 영역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의 화려한 게시물을 보면서 나만 빠져있구나 라고 느끼는 감정은 뇌 입장에서는 팔이 부러진 것과 같은 수준으로 진짜 아픈 겁니다. 그러니 SNS를 보고 기분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건 너무나 정상적인 생물학적 반응인 것이죠. 이건 여러분의 뇌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나약함의 증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SNS가 여러분의 뇌를 붙잡아두는 두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 보상 회로입니다. 혹시 슬롯머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슬롯머신이 무서울 정도로 중독적인 이유는 당첨이 언제 터질지 절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버를 당길 때마다 이번엔 될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그 기대감 자체가 결과와 상관없이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는데, 매번 일정하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보다 불규칙하게 가끔 보상이 올 때 중독성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리고 SNS의 좋아요와 알림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게시물을 올리면 좋아요가 3개 달릴 수도 100개가 쏟아질 수도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죠. 이 불확실성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혹시 좋아요가 달렸나 하는 생각이 스치는 찰나 뇌의 복측피계 영역에서 측좌 핵으로 도파민이 발사되면서 손가락이 자동으로 앱을 엽니다. 이 과정은 의식적 판단보다 빠릅니다. 의지력이 끼어들 틈 자체가 없어요. 즉, 여러분은 수천 명의 천재 엔지니어가 수백억 달러를 들여 만든 초정밀 중독 시스템과 맨손으로 싸우고 계신 겁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스크롤 속도, 멈춤 시간, 좋아요 패턴까지 분석해서 다음에 보여줄 컨텐츠를 맞춤 설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그러니 제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SNS가 빼앗아가는 것 중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치명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뇌가 외부 자극 없이 가만히 쉴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는 신경망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DMN이 켜질 때 뇌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앞으로 뭘 하고 싶지? 지난번 그 일은 왜 그렇게 됐을까? 같은 자기 성찰, 미래 계획, 창의적 사고를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DMN은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요. 그런데 SNS를 끊임없이 스크롤하면 뇌가 외부 자극 처리에만 바빠서 이 나침반에 건전지를 넣을 시간이 사라집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뭔가 공허한데 뭐가 공허한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건 목적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침반이 충전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SNS를 끊으면 먼저 편도체로 쏟아지던 사회적 위협 신호가 차단되면서 코르티솔이 내려가고 도파민 기자선이 정상화되면서 산책길의 봄바람이나 따뜻한 커피 한 모금 같은 작은 일상의 즐거움을 다시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아무 감흥이 없었던 것들이 기분 좋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DMM이 충분히 작동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원하는가에 대한 내면의 목소리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SNS를 끄는 사람들이 단단해 보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뇌가 원래대로 작동할 환경을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칼 융은 인간이 사회가 씌워주는 가면, 즉 페르소나를 벗어던지고 진짜 자기를 찾는 과정을 개성화하라 불렀는데 SNS야말로 가장 예쁜 순간만 골라 올리고 실패는 감추면서 그 가면을 가장 두껍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SNS에서 한 발 물러나는 건 가면을 벗는 첫걸음이자 진짜 나를 마주하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결정 이론에서 말하는 인만의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도 SNS가 동시에 침해합니다. 알고리즘이 내 시간과 감정을 통제하니 자율성이 무너지고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유능감이 바닥나고 좋아요 수로 연결을 측정하니 500명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없는 역설 속에서 진짜 관계성은 텅 빕니다. 그래서 SNS를 끊으면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서 외부 검증이 아닌 내적 기준으로 자기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리학이 정의하는 단단함의 실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타인의 게시물, 좋아요 수, 알고리즘의 추천은 전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시간은 온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SNS를 보면서 괴로운 이유도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를 끊는 건 이 통제 불가능한 외부 소음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통제 가능한 나의 영역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현대적 스토이시즘의 실천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오늘 당장, 정말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뻔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추상적인 조언은 오늘 여기서 절대 안 합니다. 대신 뇌 구조를 역이용해서 뇌를 속이는 실전 전략이에요. 첫 번째, 72시간 알림 블랙아웃 실험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앱을 삭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앱은 그대로 두고 알림만 전부 끄세요. 딱 3일만요. 여기서 왜 하필 알림이냐면 알림은 간헐적 강화의 첫 번째 방아쇠이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 띵 하고 울리는 그 순간 뇌는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좋아요가 달렸나 하면서 기대 도파민을 선제 발사합니다. 이 기대 도파민이 손가락을 움직여 앱을 열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알림을 물리적으로 끄면 이 방아쇠가 사라지고 도파민 루프의 첫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72시간은 뇌가 새 보상 기저선을 형성하는 최소 시간이에요. 지금 바로 설정해서 SNS 알림을 끄고 3일 뒤 감정을 메모해보세요. 대부분 생각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적습니다. 이 한 줄이 SNS 없이도 괜찮다는 자기 효능감의 씨앗이 되고 뇌의 오래된 믿음 체계에 균열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루 한 번 시간 울타리 전략입니다. 이건 72시간 블랙아웃이 끝나고도 SNS를 완전히 안 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방법인데요. 하루 중 딱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타이머 15분을 켜고 SNS를 확인하세요. 완전 차단은 오히려 금단 증상과 반동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서 자기결정 이론의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통제된 접근이 더 지속 가능합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보고 있던 게 뭐든 무조건 닫고 앱 아이콘을 홈 화면 뒤쪽으로 옮겨서 접근 마찰을 만드세요. 앱에 도달하기까지 스와이프 한 번이 추가되는 것만으로 무의식적 앱 열기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아주 사소한 장벽이지만 뇌의 자동 반응을 깨트리기엔 충분합니다.
일주일이면 하루 한 번이 이틀에 한 번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데 이건 의지력이 아니라 뇌가 새 패턴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날로그 앵커 설치하기입니다. 이건 SNS를 켜고 싶은 충동이 올 때 그 충동의 에너지를 완전히 다른 행동으로 돌려버리는 전략입니다. 찰스 두이그의 습관 루프 이론에 따르면 모든 습관은 신호, 반복 행동,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심은 충동이라는 신호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반복 행동은 교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SNS 충동이 올 때 대신 할 5분짜리 행동을 미리 3가지 정해두세요. 창밖 60초 바라보기, 스트레칭 3동작, 감사한 것 하나 적기. 이 리스트를 스크린샷 찍어서 잠금 화면 배경으로 설정하면 핸드폰을 들 때 앱 대신 리스트가 먼저 눈에 들어와 자동 행동에 결정적 간섭이 생깁니다. 무의식적으로 앱을 열려던 행동이 잠깐 나 지금 뭐 하려고 했지? 라는 의식적 멈춤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거나 메모를 적는 그 조용한 시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DMN이 활성화되면서 내면의 나침반도 다시 작동합니다. 2주면 새 자동 반응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3가지는 순서대로 실행하시길 권합니다. 72시간 알림 블랙아웃으로 방아쇠를 제거하고 시간 울타리로 사용 패턴을 통제하고 아날로그 앵커로 충동 반응 자체를 교체하는 3단계입니다. 뇌의 보상 회로를 단계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이라서 한꺼번에 다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내면의 숲.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SNS를 끊는 건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표에서 나를 빼내오는 겁니다. 매일 밤 무의식적으로 열었던 그 앱을 못 끄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절대 놓지 않겠다고 수백억 달러를 들여 설계된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구조를 알았으니까요. 오늘 알림 하나만 꺼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에게 돌려주는 첫 번째 스위치가 될 겁니다. 단단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이 시간을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떠올랐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한마디가 같은 밤, 같은 자괴감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